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늘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통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거냐고 물어보면 여자아이들은 모두가 현모양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현모양처라 하면 어진 어머니이며 착한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직 여성도 많아지고 전문직은 아니지만 여러 곳의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린 할머니는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현모양처였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시절 현모양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는 했는지 몰라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여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뇌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아이들 쑥쑥 잘 낳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봉양 잘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학원이나 또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살림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림책 오미자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든 많은 미자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린 할머니는 오늘 오미자의 그림책에 별점을 주신다면 몇 개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5개를 줄게요. 별 5이면 꽤 후한 점수인데요. 네. 오미자가 꼭 제 이야기인 것 같아 갖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애들 어릴 때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니, 애들 케어도 힘든데 다른 일까지 한다고요? 네. 남편이 공무원이어서요. 그러다 보니 혼자의 수입으로 시부모님과 시동생, 할아버지까지 모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뭔가 살림의 보탬은 되고 싶으나 아이들 데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업뿐이 없었어요.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부업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 가내 수공업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오, 그래서 스웨터 수놓는 것도 해보고요. 아, 지우개 포장하는 거, 장갑 마무리하는 것도 있었지요. 지우개 포장이나 스웨터에 수놓는 것 같은 거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장갑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예, 무스탕으로 만든 장갑인데 미싱으로 받고 나면 모서리나 실밥을 가위로 잘라내어 갖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 그런 일이었어요. 뭐 그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거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예. 상품으로 나갈 수 있게. 아이들 키우랴 시댁 식구들 뒷바지하랴 도대체 언제 부업을 했어요? 애들 학교 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많이 일을 했어요. 아, 완전히 진짜 슈퍼 우먼이었네요.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시댁이나 친정에 우환이 참 많았어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겠네요. 호두 할머니는 별점을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저도 5점이고요. 우리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저도 막내가 2살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의 소개로 새벽에 신문 배달을 1달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운동 삼아 한다고는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달 하고 그만두었는데 돈도 못 받았어요. 이런, 왜 돈을 못 받으셨어요? 지부인지 지국인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나? 그리고 돈 줄 놈이 연락이 안 돼요. 아유, 정말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는데. 예, 그래서 1달 동안 새벽 운동했다 치고 말았어요. 참 그 시절에는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돈을 못 줬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씨도 참 고우셔요. 마음씨가 고운 게 아니라 줄 놈이 못 준다는데 목을 비틀 수도 없고 그렇게 부업은 끝났네요. 아유,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셋이지만 저도 시아버님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었거든요. 아유, 집안에 환자도 계시고 부업까지 했으면 몸이 남아났겠어요? 맞아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제목은 오미자고요. 박숙이라는 분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대요. 앞표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속에 위자로 보이는 여성분이 5명이 보이네요. 아, 옛날에는 영자, 숙자, 순자, 미자 그런 정감 있는 이름들 중에 제목이 있네요. 에, 정감보다는 저는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좀. 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 이름들로는 이제 짓지 않잖아요. 맞아요. 속에 그 면지를 보면 이삿짐 정리하는 여자분과 택배 상자를 든 여자분, 그리고 건물 청소를 하시는 여자분, 또 줄을 타는 여자와 그 방송 장비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스턴트 우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 있는 안전모를 쓴 여자분이 보이네요. 면지에 바탕색은 분홍색이고요. 평범한 일을 하는 여성분들은 아닌데 배경색이 핑크색이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자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선호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배경색이 분홍색인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미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디서 보니까 분홍색은 강하고 과감한 색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1400년대인가? 그 미국 어느 백화점에서 여자 아이들에게는 분홍색, 남자 아이들에게는 파랑색을 입히자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대요. 그것이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이라는 통념으로 고정되었다는 설도 있대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 할미와 그린 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아, 저희가 임신 중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안 되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슬쩍 돌려서 파란색 포대기 준비하세요 하면 남자, 분홍색 옷 준비하세요 하면 여자라고들 하면서 포대기나 담요, 베네 쪼고리를 핑크색이나 파란색으로 준비하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고추가 보이네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분홍색을, 남자 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집도 첫애를 낳으니 딸이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분홍색 포대기를 사주셨어요. 그 포대기 하나로 아들까지 키웠지만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첫 아들 때 파란색 담요하고 그 파란색 포대기가 있었어요. 아들이라 그런 건지. 맞아요. 아마 엄마가 그런 거 준비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손녀를 보면 이름이 그린이라 그런지 파란색을 좋아해요. 자기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상도 하네. 저도 빨간색이나 핑크색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옷이 넉넉하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분홍색 옷감으로 핑크색 브라우스를 만들어 주셔서 그 브라우스를 입고 봄 소풍 갔던 일이 생각나네요. 와, 호두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는 손재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엄니가 여기에 나오는 미자씨들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언니들 세대에는 미자 씨들이 하는 일은 지금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들 용감한 미자 씨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택배니 스턴트 우먼이니 이삿짐 도우미 뭐 전기 기사는 없었지만 청소하는 일은 있었잖아요. 그 저희 엄마도 제가 대학 다닐 땐가 그때에 그 지금 여기 동수원병원인가 거기에 청소를 하러 가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농사 짓는 것만 가지고는 또 어렵기도 했고 저희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 전선에 진짜 뛰어드신 거죠. 그래서 청소 그 하셨던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엄마의 일생도 참 기구했던 것 같아요. 기구했다면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저희 엄마가 아들 둘에 딸 하나로 외할아버지 귀염을 독차지하고 살았대요. 그 외할아버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선택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린 할미의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다른 분을 선택했다면 엄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분을 만났다면 저희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좀 그래요. 그렇죠. 그 다른 분하고 엄마가 결혼을 하셨다면 더 훨씬 편한 그런 인생을 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셨나요? 엄마한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어려서부터 저희 엄니를 좋아했다나 봐요. 와, 그 옛날에. 네. 아주 대놓고 그 부잣집 아들이 나는 이 다음에 점례한테 장가들 거라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다네요. 저희 엄마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키가 아주 작았대요. 아이고야.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지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키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젊어서는 한 인물 했고요. 아이고. 엄마의 이상형을 발견하셨군요. 외모에 반하셨군요, 그냥. 네. 그런가 모르겠어요. 외모에 반했다기보다 빨리 키 작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호두 할머니의 엄마가 선택하지 않은 키 네. 작으신 분은 어찌 되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진짜 궁금한데. 저희 엄마가 이제 혼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분이 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엄마는 이미 시집을 왔고, 근데 시집 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그 외동딸로 자랐을 때와 같지 않게 그 이제 사는 게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치질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그 당시에는 아마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의원회를 갔는데 거기 그 의사분이 그 키가 작은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는 받으셨어요?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유, 저 같으면 그냥 뒤돌아서 도망치듯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의외로 쿨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치질 치료를 받고 그리고 왔대요. 호두 할머니도 가만히 보면 친정엄마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엄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나왔는데 다리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러셔요. 이렇게 나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엄마, 우리의 미자씨들은 변해간 거지요. 파란색이 배경인 건물 안에 김미자 씨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활기찬 미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사무실에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며 여기 얼른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네요. 그리고 쓰레기 자루는 두 손이 모자라서 다 들지도 못하는데 미자 씨는 말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즐겁지 않을 때도 있지요. 라고. 그 바로 뒷장에는 청소 도구가 잔뜩 들어있는 칼을 앞에 둔 미자 씨와 그 앞 엘리베이터 문에 외부인이나 청소 근로자는 탑승을 자제해 주시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네요. 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인 걸까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을 때 생각합니다. 가끔은 사는 게 참 쓰다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미자 씨가 어느 집에서는 아이의 엄마요, 누나요, 아내일진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엘리베이터에 적힌 문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붙여놓은 건가요? 어떤 인간이요? 그린 할머니가 흥분하시는 거 보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누가 써서 붙여 놓았는지 알면
찾아가서 혼쭐이라도 내시게요? 아,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네요. 어떤 회사인지 페이스북에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이딴 업체가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사지 맙시다 하고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린 할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미자 씨는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럼 호두 할머니는 이런 걸 보면 저보다는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상한데요. 제가 더 흥분한 건가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도 아닌 것에 흥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유, 그럼 저런 인간들을 그냥 둔다고요? 그냥 두기는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SNS를 다 동원해서 불매운동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호두 할머니답네요. 아주 고단수셔. 예. 직업에 기천이 없네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 회사에 청소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지네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모지리들 같으니라고. 다음 장면에는 전기 기사 신미자 씨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피하지 않는 미자입니다. 늘 복잡한 위험과 싸우지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지요. 그런 나에게 누군가 차가운 말을 던질 때면 그 순간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라고 써 있고 전봇대에 매달려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 미자 씨를 아래서 지켜보던 이들이 저기 봐! 기사가 여자야! 뭐 아줌마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거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줌마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린 할머니는 이들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공감하지 않아요. 아줌마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 중엔 여자들이 반이나 되는데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더니 맞아요. 혹시 우리는 후드 할머니와 이제 그린 할머니 이렇게 둘이 응. 저끼리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진짜 호두 할머니는 뭔 말을 하는겨? 어짜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65년을 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여자라서 남자라서가 아니고 누구나 잘 할 수 있고 누구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봐요. 그래도 피하면 안 되지요. 그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라고 미자 씨가 말하네요. 맞아요.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여자가 뭐요? 여자가 어때서요? 이렇게 라고. 다음 장면에는 스턴트 우먼 액션 미자 씨가 나오네요. 미자 씨가 말해요. 나는 용감한 여자입니다. 누군가 위험한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망설이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것은 미자 씨네요. 맞아요. 미자 씨들은 곳곳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은 이사 도우미 손미자 씨가 나옵니다. 미자 씨는 말해요. 나는 힘이 센 미자입니다. 나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번쩍 들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생하셨다고 전해주는 귤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건 새콤달콤한 귤처럼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이 말은 호두 할머니가 그림책 하루에 한 문장씩 쓰기로 했던 그 문구 아닌가요? 맞아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이삿짐 옮기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사람도 또 그 이사 온 집에 그 짐을 옮겨주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찜찜할 뻔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들게 일한 후에 수고했다고 건네주는 말 한마디는 모든 과정에 노고를 달래주기엔 진짜 충분하죠. 맞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일을 마친 후 미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는 내가 좋습니다라고. 다음 장면을 보면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이미자 씨가 나옵니다. 미자 씨는 말해요. 택배를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위해 숨가쁘게 열심히 뛴다고요. 택배를 받으신 분이 기사님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라면서 건네준 요구르트. 이런 고마운 마음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이 맛에 매일을 살아가는 나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미자입니다 라고 하네요. 세상과 맞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책 속에 나오는 여러 미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청소하시는 김미자 씨, 또 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도우미 손미자 씨, 택배기사 이미자 씨, 또 전기기사 신미자, 그리고 액션 미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책 속에 이렇게 5분의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그린 할머니인 미자 씨는 이 중에 어떤 미자 씨였을까요? 네. 저는 어떤 미자였냐? 뭐 앞에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아이들 막 결혼해 갖고 뭐 아이들 키우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전문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서 저는 공부하는 게 되게 제가 어려서 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했고 둘째 군대 보내고 나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다니는 동안.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전문직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돼가지고 재밌게 지냈죠.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정신력은 너무 좋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는 그런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호두 할머니도 좀 아이들이 큰 상태에서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은 그 여기에 나온 5 미자씨 그분들이 하는 그 일, 뭐 택배 기사나 또 뭐 이삿짐 센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못 해봤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 그때는 그게 직업이 아니고 뭐 이삿짐을 싼다든가 또 뭐 대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딸인데 불구하고 항상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전기와 관련된 일 무슨 뭐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5분의 미자 씨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이제 케어하는 것도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사교육 쪽으로 애들을 이렇게 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을 제가 뭐 책도 읽고 아이들하고 책 나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들과 해왔던 그 일이 결국은 저한테 직업이 되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는 한참 엄마들이 독서 예, 지도를 많이 좀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독서 지도사, 뭐 신문 활용 지도사, 또 뭐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이제 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서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서 지도를 아이들에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뭐 선임교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독서 지도가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처음 이제 시작하다가 보니까 뭐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많은 교사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한 달 지나고 나가고 2달 지나고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전국의 모든 그 교사들이 그 같은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고 저는 1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수업 계획안 그 교수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아유, 대단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한 달 만에 그 논술 학원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논술 학원을 또 하면서 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학원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 곳에서 그 특별한 수업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질병이 도져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원은 이제 문을 닫게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학원은 닫았지만 계속 이렇게 왜 과외를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거의 2017년 겨울까지 아마 제가 그 논술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동화 구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회 공헌 활동 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비영리 단체도 만들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린 할머니도 만나고 그러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림책을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던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또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호두할미 미자 씨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호두 할머니 미자 씨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깔고 있는 그런 연륜, 지식 그 연륜들이 정말 누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저희 사실은 뭐 여기서 공개를 해야 되는지 저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호두 할머니가.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우리들끼리의 그 책 나눔에서 정말 막히지 않는 지식 그런 걸 다 이렇게 쏟아부어 넣어주시니까 그거까지 큰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감사한 선생님들이 일이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에 놓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미자 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한숨 돌릴 수 있고 달콤한 그 맛에 매일을 살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미자 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린 할머니도 호두 할미인데도 모두가 미자씨네요. 오 미자 그림책의 이야기는 마지막 5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맵거나 쓸 때도 있고 시거나 짤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